저희들이 이번 주에 그 스위프트 전문이 왔을 때에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다 막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금지해 보니까 해외에서 GPI MT103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 가지고 뭐 코브도 있고 오토매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확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뱅크에서 MT 103 GPI를 보냈다 해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는데 보니까 그것은 완전하게 도이치뱅크에서 그냥 하나의 그 기한했는 거 그거밖에 안 돼요. 그 기한한 거에다가 이제 뭐 도장 찍고 이런 거는 처음 더 만들어가 찍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짜가 지금 굉장히 많이 그 한국에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은행에 확인하면은 그 GPI MT1에서 들어오지가 않았지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프로바이더로부터 카피를 받는 시점에는 리시빙 뱅크에 이것이 이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가짜 그 이런 스위트 카피, 특히 MT103 같은 거는 이 가짜를 만드는 그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A란 사람이 한국에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이제 밖에 떠는 어카운트를 줬잖아요. 그럼 아예 그 어카운트를 적지를 안 해요. 그냥 국민은행 이렇게가 적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만약 국민은행이 자체의 어카운트로 바뀌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국민은행에서 그 A 리시버하고의 어떤 그 레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국민은행에 보내고 A라는 사람이 국민은행가 찾아라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좀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거 뭐 도이치뱅크에서 직접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보낸 건데 왜 그 이강수 씨는 이거를 가짜라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 은행에 도착이 안 해 있으면은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절대 거기에 미련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무엇이든지 스위프트를 받으면은 항상 샌더나 프로바이더의 CIS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인포메이션 시트 또 KYC Know Your Client 이러한 보낸 사람들에 대한 그 뭐 전화번호라든지 회사 이름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신 있게 내가 정말 샌드를 잘합니다. 샌드를 다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샌드한테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이 스위트 MT103를 보내기 위해서 은행에 신청을 하잖아요. MT103 이렇게 보낸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외화 송금을 하게 되면 은행에 가면은 그 외화 송금하는 어플리케이션 용지가 있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은행은 어디나. 그럼 그걸 했는 카피를 달라고 이제 그러셔야 됩니다. 아무리 잘하는 분이라도 그 어플리케이션 카피를 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건 가짜예요. 그리고 어느 뭐로 보나 이 한국의 은행에 도착을 안 했으면은 그건 가짜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행이 받았잖아요. 받았으면은 한국은행은 늦어도 48시간 내에 이틀 내에 뱅킹 근무 이틀 내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자기 스위트는 받았지요. 받아가지고 보통 보면 아침에 체크하잖아요. 아침 체크하면은 그날
오후 한 2시쯤 되면 결제가 다 나요. 통지해 주라고. 그날 바로 통지가 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날 오는 것도 은행이 이틀 이상 안 넘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예를 들어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통지를 안 해줬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 은행이 다 그 배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은행이 그 어떤 바보 짓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맹신적으로 속칭 프로바이더가 좋다는 카피를 가지고 이거 보내는 건데 하고 이렇게 휘두르시면 안 된다. 그걸 매번 강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강조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막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이제 의뢰했는 그 샌더 측으로부터 받은 그 스위트 카피 그걸 100% 믿고 우리 은행에 안 들어와 있으면 이게 아니다, 가짜다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기를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비용도 쓰고 정성을 들였는 노력 이런 것도 있지만 과감하게 이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강의를 했지만은 오늘 한 주를 마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조건 스위트 카피는 내 리시빙 뱅크에 오지 않았으면은 샌더가 준 것은 그건 가짜다. 그냥 참고용이지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나의 프로젝트나 나의 의뢰에 응용한다 생각하면 그거는 자신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된다. 이제 이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하도가 됐거든 것은 뭔가 하면 그 나이지리아 크루드 오일을 내가 나이지리아 대통령하고 이렇게 친밀하기 때문에 뭐 이것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너가 받을 조건이 뭐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잖아요. 그거 다 엉터리다. 왜냐하면은 아프리카가 우리 한국보다 뭐 국민 총 소득이 낮고 GNP가 낮고 이래 못 살고 하지만은 그 나라는 그 석유 이러한 오일 판매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발달한 나라들이에요. 왜냐? 그 외국의 유명한 그 쉘이라든지 이런 큰 그 석유 재벌들이 들어와서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판매 기법은 굉장히 정직하고 체계적이고 확실한 겁니다. 다만 나이지리아 나라가 일종의 아직까지 그 행정적인 이런 것이라든지 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좀 그러한 석유 판매에 있어 가지고 나쁜 사람들이 서류를 위조하고 막 이런 게 많아서 그렇지 그 정부 자체는 그 NNPC라든지 또 NNPC가 만든 그 판매를 전문한 PPMC라든지 그런 데서는 정상적인 다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지리아 원유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뭐 누가 대통령 권력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프루프 오브 펀드를 준비를 해야 돼요. 가장 이 원유도 그렇고 정제도 그렇고 이러한 석유 사업의 출발점은 내가 갖고 오고자 하는 그러한 석유량의 어마운트에 맞는 POF를 가질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POF를 갖는다 그러면 이게 아주 뭐 먼 나라의 일 같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이 약하더라도 이 뭐 가까운 홍콩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이 유럽에 가면요 그렇게 비즈니스를 위한 무역 트레이드를 위한 POF를 전문적으로 이제 발행해주는 그 캐피탈 회사들이 있어요. 왜 그런 회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천만 불 POF를 발행해 줘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한 양의 기름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POF를 가지고 SPA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계약서서 일종의 기름을 가져오는 쉘러와 바이어의 계약서, 스페셜 퍼체이스 어그리먼트를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은 이 POF를 발행해주는 캐피탈 회사는 또 LC나 DLC까지도 도와주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런던에 뭐 버킹엄이라는 캐피탈하고 거래를 했다. 그럼 버킹엄 캐피탈에서 POF를 발행해 줘 가지고 여러분이 석유회사하고 이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DLC가 필요하다. 그럼 또 버킹엄 캐피탈에서 DLC를 도와줘요. 그 DLC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이거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바이어하고 SPA가 있으면은 그 SPA를 이 버킹엄 캐피탈이 검토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버킹엄 캐피탈이 DLC나 LC를 여러분의 명의로 발행해 보내줍니다. 예를 들어가 뭐 카타르에 카타르 리파이너를 합시다. 보내주죠. 그러면 카타르 리파이너에서는 풀 POP가 나오잖아요. 뭐 선적했는 거라든지 모든 풀 POP가 그러니까 프로덕트가 있는 증명이죠. 프루프 오브 프로덕트, 기름이 나가는 증명, 이런 모든 서류들, 이런 서류들을 내고가 끝나는 시점까지 버킹엄 캐피탈이 로징을 합니다.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배를 띄우고 배가 다 나의 데스티네이션 포트까지 오고 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 버킹엄 캐피탈이 여러분의 서류를 잡고, 이제 그러면 버킹엄 캐피탈이 서류를 잡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 LC나 DS를 다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울산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엔드 바이가 컨펌을 해주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비용 결제를. 그럴 때 여러분의 은행에서 이 컨펌이 된다는 단 하나의 통지, 노티파이만 버킹엄 캐피탈의 은행이 해주게 되면은 모든 서류가 풀려요. 풀려가지고 여러분들이 BA를 넘겨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산이 그만큼 없더라도 이 세계에는 많은 그러한 일을 해주는 여러분들의 무역을 도와주는 선진 기법을 갖고 있는 캐피탈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기름을 이렇게 사줄 수 있다, 뭐 어떻다 그런 말에 절대 현혹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원유 사업이라든지 정제유 사업만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지만 곧 이제 끝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만 하더라도요, 뭐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뭐 EN590이나 이런 것을 수출할 때 보면은 에너지부라든지 우리나라로만 법무부라든지 이런 데서 다 관여를 해요. 왜? 이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국가의 기관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국가의 얼굴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허술하게 안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POF가 준비가 됐다. 그러면은 전 세계 어느 리파이너리도 여러분들이 노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내가 POF가 있는데 너희들 기름을 트라이얼로 뭐 우선 몇만 배럴, 뭐 몇만 톤, 몇 톤, 내가 사고자 한다. 의향서를 내면서 POF가 따라갑니다. 따라가게 되면은 리파이너리에서는 콘택이 들어와요.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원유 사업이나 원자재 모든 사업들이 보면은 POF에서 출발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POF를 가질 것이냐? 그럼 쉘러가 있는 경우에는 POF보다는 한 단계 넘은 거죠. DLC나 SBLC나 LC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개척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반도체나 이런 거는 큰 회사들이 하지만은 우리 한국인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이 무엇이냐, 이 중개무역이라든지 또는 원자재 구매무역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제금융의 룰을 잘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발전적인 일을 해 나갈 수가 있고,
지금과 같은 이 달러 문제로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을 때 우리가 어쨌든 달러라든지 유로라든지 위엔화를 벌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도 알아야 됩니다. 이 중개무역이라든지 원자재 구매무역을 하는 중소기업가들이 정말로 애국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앞으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강의의 그 결론을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뭐 권력자가 누가 뭐 해준다 해서 되는 것이 이런 원자재 사업이 아니다. 원유 사업이 아니다. 그 다음에는 스위프트 카피는 100장, 1000장, 만장 뭐 도이치뱅크다, 시티뱅크다, 어디다 받아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은행에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지 그때부터 일이 출발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만일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에서 세미나를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러한 SBLC를 어떻게 구입해 와야 되냐 하는 그런 또 컴퍼니들이 해외에 있잖아요. 그런 거를 면대면으로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 참 좋은데 아직은 이제 우리가 좀 기초적인 걸 쌓아 나가야 되니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다 스캠한테 안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요점은 스캠한테 안 당하기 위해서는 100장, 1000장, 만장의 그들이 주는 스위트 페이퍼는 아무 소용이 없다. 내 은행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거 중요한 거. 두 번째는 원자재 무역을 하기, 원유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뭐 오펙 국가에 뭐 대통령 한다고 되는 일 아니에요. 내 회사가 POF를 발행할 수 있는 프로브 오브 펀드를 발행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한국 내에서 어려울 경우에는 이 금융이란 한 것은 이제 국제금융, 국내금융 구별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달러가 움직이니까 한국이 지금 막 고민을 하잖아요. 지금 달러의 그 이유를 따라가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고민을 하잖아요. 지금 한국은행 청재가 정책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제금융이다, 뭐 국내금융 구별이 없어요. 정치인 상황에 따라서 막 움직여 나가고 이런 상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운을 내시고 여하튼 뭐 자꾸 말씀드려도 이거는 뭐 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천장만장 그 뭐 도이치뱅크 거다, 시티뱅크 거다, 코메르츠다 정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은행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에 꼭 간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좋은 주말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